강가강 예술가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윤선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로 강가강 예술가의 대화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 채팅방에 검색창에 국립극단 강과 강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QR코드 이용해서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안내원분들께서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핸드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질문은 마이크로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남겨주신 동안 상작진 여러분들 자기소개 그리고 작품 하게 된 개막 소감 같은 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최정호 배우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소년역을 맡은 최정호입니다. 개막한 지 벌써 이제 세 번째 공연을 오늘 했는데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 선배님들과 작가님과 연출님과 스태프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 역할을 맡은 강현우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잘 만나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 역을 맡은 송인성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작품을 만나서 연습 과정부터 굉장히 특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과강 작가 동민혁입니다. 공연 시작하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보면서 끝나고 나서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생각하면서 봤었는데 저 이렇게 볼 때마다 좀 새로운 맥락들이 발견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은 제가 써서 그렇다라기보다는 함께 나누면서 여기까지 만든 것 그리고 오늘 오신 관객분들이 또 이 공연과 같이 호흡을 나눴기 때문에 또 새로 발견된 맥락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대화의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또 그런 뭐 질문이라던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출 맡은 이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습하는 과정 내내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고 애쓰면서 관객분들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질까,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실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설레고 기대되고 또 걱정도 되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고 정말 저도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듣고 싶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신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가 관객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창작진 여러분들도 분명히 관객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궁금증이 만나고 해결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다채로운 질문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읽기도 전에 계속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일단 어떤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 작품 안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다시피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구축해내는데 언어의 리듬이 가장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말고 외형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배우님들께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셔서 구축해 나갈 수 있었는지 캐릭터나 외형 같은 것들 그 부분에 대한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L역 처음 맡았을 때 저는 사실 연습 기간 한 8주 정도 됐는데 정말 다방면으로 다 부딪혀본 것 같아요. 이 역할을 잘 만나서 숨쉬게 하려고 사실 지금도 과정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가장 포커스했던 거는
이완 상태와 이완 상태 안에서 감각을 여는 상태, 그 상태에 가장 포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 그 부분이 찾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렇게 되게 애매하게 들리는데 저도 배우로서 굉장히 특별한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각, 그 낯선 감각, 현재에 충실한 그 감각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작업이 아마 이 캐릭터 구축을 하는데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강혜로 배우님 어떠셨는지? 예.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공연이 결과물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연을 본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공연을 본다는 게, 혹은 공연을 하고 있는 배우의 입장으로서 수천 번의 실패, 그리고 도전, 그리고 어쩌다 찾아오는 우연을 만나려는 광경을 목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찾아가고 있고, 또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최정우 배우님께서는? 네, 소년 역의 외형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일단 연습 기간 동안 연출님과 움직임 선생님이랑 다양한 시도를 엄청 많이 했었고요. 소년이 2번 정도 이렇게 크게 등장하는데 거기에서의 차이점과 어떻게 첫 등장했을 때 한 번에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 소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중점을 둬서 많이 연습을 했었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네. 질문 중에 인어와 인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궁금하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 연출님 어떻게 해석해 주실 수 있을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이 제목이 간과 강인데, 이 부제가 인어가 진화하는 동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성을, 이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상상의 전제? 그래서 인어를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계 말고 이 세계 어딘가에서 인어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간과 또 평행하게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상상하에 이 작품을 좀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평이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뭐 인어의 관점으로 본다던가 뭐 그랬을 때 이게 또 얼마나 낯설고 뭔가 하나를 계속 선택하면서 진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하나를 버려가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건데, 우리가 버려온 많은 것들만큼 이 선택 자체가 어떤 되게 낯선 것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존재로서 인어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어의 형상이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또 다른 제가 이제 제가 선택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공연에서 만들어진 것이 거고, 그런 시간들, 우리가 진화해온 이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유일무이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상상의 기저로 인어라고 하는 존재 혹은 상상의 존재를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인어의 진화 방법과 인간의 진화 방법이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부제로 말씀하셨던 인어가 진화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저희한테는 사실 감각할 수 없는 세계, 평행우주 같은 그런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잠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요? 네. 저는 이제 인어도 인어인데 이 작품에서 많이 언급되는 그 진화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가장 저에게 흥미롭게 이렇게 처음에 딱 만나졌던 부분이 이 진화라는 말을 이 작품이 되게 다른 면을 드러내 보여주는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면서 이 작품이랑 제가 좀 만나졌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진화하면은 되게 긍정적인 것, 좋은 것, 점점 나은 것을 위해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진화라는 말을 흔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작품이 저에게 드러내 보여준 진화라는 것은 꼭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인간의 진화. 네, 인간의 진화가 우리가 진화하면서 많은 것을 눈부시게 이뤄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화해 가면서 오히려 우리는 어떤 감각들은 도태시켜버리고 어떤 가치들은 없애버리고 하면서 우리는 좋은 방식으로 진화해왔어 라고 지금 말을 하고 흔히들 생각을 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 하면서 되게 흥미로운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면서 이 작품이 저랑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그래서 인어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인어가 나타날 때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하지? 디즈니의 어떤 그 인어 왕자님 모습은 아니어야 될 텐데 되게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진화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줘야 할 텐데 어떻게 형상화해야 하지? 하고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던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진화와 관련해서 연결된 질문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말씀하셨던 그 진화 방식이 인간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고통은 인간의 숙명이자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잊고 무뎌지거나 마취되어 버린 인간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고통을 이해는커녕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인간의 선택이 결국 가시적인 고통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너무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고통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인간의 선택이 결국 가시적인 고통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밖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네. 예, 저는 정말 동의하는 것 같고 이 작품을 통해서 저도 그 고통과 통증,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말로 이제 대변되는 그 우리의 어려움, 마음의 고난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그 원인을 알고 싶은데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그런 것들에 몰두하거나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순간 너무 사는 게 어려워지죠. 경쟁에도 뒤처지게 되고 근데 이 여자에게 그것이 허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종말과 상실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서 이 여자에게 또 그것이 용납되고 있는 것이 이 극인데 저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검은 싱크홀 들여다보면서 그 어둠의 깊이를 감당할 수 없어 하면서도 그것을 보면서 지내고 나서 다시 맞아들이는 그 어떤 시간들이 분명히 그런 시간 자체가 우리한테 좀 허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글을 또 쓰기도 했었고. 그 싱크홀 이미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싱크홀은 부조리한 어떤 소재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일상적으로 정말 안타깝게도 밀집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기후 이상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자주 언급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어요. 작품 안에도 지금 그 싱크홀이 등장하고 있는데 싱크홀을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그 무대 디자인과 관련해서 이 무대가 이렇게까지 기울어져 있는데 연습하시는 과정 내내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고 계세요. 일단 이제 뒤에 질문이 더 쉬운 것 같아서 이 기울어진 무대는 송재인 무대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인한 무대인데 이 종말을 맞이한 세계를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을까 그 무대를 이렇게 어떻게 구성을 하여서
그 이제 곧 사라질 세계, 이제 곧 닫혀버릴 세계를 관객들한테 감각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 끝에 만들어진 무대가 이 무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도 기울어져 있고 비틀어져 있죠. 그리고 저기 상판 부분도 보시면은 약간 삐딱하게 떨어질 듯 하면서도 자세히 보시면 각도가 이 무대를 향해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곧 덮칠 듯. 예. 그래서 곧 닫혀버릴 책처럼 그렇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한강을 뭔가 상징해 줄 것 같은 이 다리가 이제 이 세계를 관통을 하고 있어서 저한테는 뭔가 이렇게 뭔가 칼에 찔려 있는 세계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작가님의 말씀에 따르면 뭔가 진화의 시간이 이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무대의 구조물 자체가 이 세계를 좀 드러내 보여주고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많이. 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다리를 보고 일종의 폐허가 된 신전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들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제의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울어진 무대는 지금 제가 이제 지금 관객과의 대화하면서 잠깐 앉아 있어도 이 복부에 힘을 엄청 주고 계속 앉아 있어야 될 정도로 쉽지 않은 무대인데, 그래서 배우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무대에 적응을 하시느라. 근데 국립극단이 너무 좋은 점이 그 연습실에 가무대를 지어주세요. 기울기. 네, 이 기울기 그대로.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기울기에 적응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연습실 환경을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그것이 또 너무 크게 이제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싱크홀 네.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 싱크홀은 정말 너무 어려웠는데 무대 디자인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조금 쉬워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무대가 거대한 싱크홀처럼 기울어져 있고 어딘가로 흘러갈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 무대 자체를 좀 상징적으로 크게 사용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뒤에 영상의 도움도 받다 보니까 어딘가 구체적인 한 부분을 찍어서 이제 거기를 싱크홀을 사용하기보다는 이 관객석의 이 어두운 공간 전체를 싱크홀로 한번 사용해보고 그것이 인물들의 마음에 보여지는 그 심상은 뒤에 이제 영상 이미지로 띄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풀어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엘이 혼자 남았을 때는 이 모든 코너들을 다 싱크홀처럼 사용을 해서 마치 이 엘이 거대한 싱크홀 속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무대를 한번 사용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질문도 있어요. 사실 이런 지점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기울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 지금 놓여있는 소품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 걸까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흘러내릴 수도 있나요? 이 불병 이렇게 두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사실 보면서 저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질 텐데 하면서 사실은 좀 불안한 지점들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그 마지막 그 V의 등장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 V의 등장을 보고 있자니 정말 이유에 대해서, 이 세계에 정말이겠죠. 이유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기다렸던 어떤 첫사랑의 모습이 절망적으로 엘도 굉장히 놀라는 모습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게 좀 실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다, 이런 질문이 있네요. 엘 배우님 느끼는 바를 말씀을 해주시면 엘이 등장하면 늘 약간 설레고, 그리고 엘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라는, 사실 이게 끝이네, 이게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처음에 연습할 때는 애 등장하면, V가 등장하면 제가 약간 통곡했어요. 이게 다야? 약간 이러면서 그렇게 기다렸고 희망을 걸으려고 애써 잡으려고 한 게 이게 끝이구나, 그냥 끝, 이거야, 그냥 끝. 아름답지도 않고 그냥 이거야. 그런 느낌입니다.
작품에는 V와 L 사이의 만남을 고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L과 O의 헤어짐에 마음이 더 이렇게 아련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보면 그 뭐가 없다 이렇게 잃어버린 것은 집안을 청소하는 오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궁금한데 어떻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뭘 잃어버렸을지. 네. 하지만 이제 배우로서는 어쨌든 그 무대 위에서 내가 잃어버린 실질적인 어떤 것들을 상정을 하고 해야 하니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배우인 저는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나? 그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연출님은 근데 그게 뭔지가 없어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약간 작가님의 의도이신 것도 같아요. 무엇인지 구체적인 그것을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결혼 반지일 수도 있고 L에 대한 어떤 공감이나 사랑하는 마음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생의 목표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든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연기하시는 이제 배우님 입장에서는 결혼 반지를 생각하시고 이제 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관객에게는 되게 오픈되어 있는 것이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품 볼 때마다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볼 때는 이제 곧 오가 없어질 거잖아요. 이 집에서. 그래서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지는 상황에 대한 어떤 암시 같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좀 보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재미있는 질문들이 더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엘이 소년과 두 번째 마주친 이후 소년을 죽이는데 두려움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두려워하는 건지 그 두려움을 죽이는 것인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많이 질문 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그죠? 관객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배우가 한번 네. 왜 자신은 죽었나요? 아까 되게 좋은 심도 있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긴 글에 작가님도 동의를 하셨는데 초반에 나왔던 소년과 두 번째 나온 소년의 모습은 다르죠. 근데 약을 먹은 상태인데 저는 그 약을 먹은 행위 자체가 소년한테는 이미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살다 보면 느끼는 감정들이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많이 사회나 상황에서 숨기고 감추고 사는데 소년은 그걸 택하지 않았던 솔직한 감정, 솔직한 행동들 그리고 궁금해하는 것, 에너지가 차 있는 상태였는데 이 약을 먹은 후에 이런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게 진화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말을 함에 있어서 그 전에 쌓였던 L과의 어떤 공감되는 부분들 그런 게 있어서 L과의 공감을 통해서 구원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나는 이제 없는 게 나을 거야, 죽는 게 나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같고 그래서 그 지점이 만나서 L에게 칼을 맞는 것 같습니다. 두서가 없었지만 그 진통제를 이제 복용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아닌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속 삶을 영위하는 것보다는 이제 구원해달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사실은 이제 죽이는 것으로 엘이 받아들였던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후반에 엘의 독백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 위에 이제 소품들을 치우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오늘 보면서는 그게 일종의 어떤 의식 같다는